안녕하세요. 네오 IT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예, 어, 적용 사례, 적용 사례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보안 쪽, 보안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한번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있는지 한번 현재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음, 보안하고 스마트 팩토리죠. 보안 쪽 한번 볼게요. 이 보안 쪽은 주로 이제 그거죠. 백신, 그죠? 백신을 대상으로 이제 바이러스 탐지하는 서비스 쪽 분야에 AI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음, 또 이제 이 바이러스 탐지는요, 이제 이 텍스트와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요. 뭔가 이제 계속 침입, 뭔가 이제 네트워크 단에서, 그죠? 뭔가 이상 징후가 보이면은, 그죠? 그 모든 기록들이, 통신에 대한 기록들은 이 텍스트하고 이 로그 데이터 형태로 다 남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히스토리 데이터로 볼 수 있고요. 이 히스토리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하고 어떤 이상 신호를 탐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네. 감염되기 전에 말이죠. 네. 그래서 결국 로그 데이터하고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요. 이제 안티바이러스와 이상 거래 탐지 서비스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보면 다 로그 데이터 기반이에요. 로그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학습을 해서 예측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그죠? 바이러스가 내재된 파일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파일 형태나, 그죠? 그런 형태로 이제 주로 이제 남는데, 결국은 이 바이러스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죠? 어떤 파일, 그죠? 대부분 실행 파일이나 인터넷 링크,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거 다운받다가 걸리거든요. 그죠? 이게 실행 파일인지 모르고 여는데 그 여는 순간 이제 그 관리자 계정 같은 거를 권한을 획득하면서 권한 획득하면서 바로 이제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실행을 하지 않았지만 바이러스가 내재된 거를 탐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파일이 바이러스가 감염됐다는 거를 사용자한테 알려주고요. 내지는 아예 그 파일이 실행되지 않게끔 차단하는 겁니다. 그런 형태고요. 이게 이제 기존의 그 바이러스하고 바이러스 감지하는 기술과 이 지금 AI로 탐지하는 기술의 차이점은 기존 기술은요 바이러스가 감염이 이미 된 상태에서 그 감염된 바이러스를 알고 있는 그죠?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동일한 바이러스 어떤 감염된 파일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감지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그런 거죠. 백신을 맞아야만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되는 것처럼 사람이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이미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AI는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바이러스의 어떤 패턴이나 감염 같은 거를 갖다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그와 유사한 어떤 패턴이나 파일 같은 게 감지가 되면, 이게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지만, 바이러스일 확률이 예를 들어 한 80%, 90%다. 라고 해서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바이러스를 모르는 침입이나 어떤 파일, 어떤 이상 징후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죠. 예. AI로 학습한 이 백신은요, 결국에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바이러스 백신은 예측이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던 내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를
감지해내는 거죠. 예,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이 AI를 통한 바이러스 탐지 기술이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 굉장히 그 이제 다양한 바이러스들을 매우 똑똑하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죠. 예, 그런 면에서 이, 이 백신 소프트웨어 쪽에 이 AI는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죠? 다 로그 데이터 기반이죠. 텍스트. 현재는 이제 이걸로 이제 판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그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한 그죠? 결과나 어떤 이상거래, 보이스 피싱이나 금융거래에서 아주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이스 피싱이나 금융거래 할 때 보이스 피싱은 주로 전화 내용을 가지고 탐지할 수 있겠죠.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금융거래는 이제 그 거래 내역이잖아요. 거래 내역, 송금 이력이라든가 그런 거를 보고 어떤 패턴을 어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보이스 피싱으로 된 범죄들 사례들을 갖다가 학습을 시켜서 AI 모델이 그 AI 모델이 계좌 이력들을 갖다가 그죠? 어떤 이력이 뭐 송금이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이상 징후를 발견해 가지고 거래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송금 중간에 그죠? 송금 중간에 차단이 돼서 손해가 덜 나겠죠. 이미 범죄가 발생했을지라도 그죠? 예. 그런 면에서 금융 쪽에도 이런 이상거래 탐지용으로 빨리 적용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예를 뭐 사례로는 이런 게 있죠. 예. 이메일 주로 이제 요즘에 많이 이메일을 통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취업 메일을 가장한 그죠? 이력서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어떤 기업을 가장해서 그죠? 뭔가 파일을 보내오잖아요.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열어봤다가 감염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메일의 헤더나 또 본문, 그다음에 전체 텍스트 같은 거를 갖다가 분석을 하는 거죠. 예. 분석을 해서 얘가 얘가 악성 파일을 갖고 있는 피싱 메일이다 아니다라는 걸 판별하는 거. 예.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이 바이러스 탐지가 AI가 지금 적용돼서 굉장히 뭐라 그러지? 탐지율이 높은 그런 백신들은 현재는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어, 좀 더 기술이 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필요한 거는 이거죠. 학습용 데이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탐지하는, 그죠? 바이러스를 탐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학습용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만이 이게 가능한데, 현재까지 이런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가능하겠지만, 그죠? 이제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면 아무래도 탐지율이 낮은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스마트 팩토리. 네. 요즘 뭐 4차 산업이라고 해서 또 정부가 뉴딜, 그죠? 라고 해서 이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스마트 팩토리 분야는요, 이미 공장 자동화라는 개념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 진행을 해온 분야예요. 다만, 어, 그냥 기존의 어떤 로직 기반의 어떤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래밍 기반의 어떤 자동화였죠. 예.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설비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설비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이나 아니면은 어떤 히스토리성 데이터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이제 상위 시스템 ERP나 MES라고 하거든요. 공장 자동화 쪽에서는요. 이런 쪽으로 이제 MES 같은 시스템, 그죠? 예를 들어 FDC도 있고요. 뭐 RMS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쪽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공정을 최적화시키거나, 그죠? 그 다음에 불량을 찾아낸다거나, 그죠? 공정 프로세스를 개선한다거나 하는, 예. 그렇게 해서 생산성을 올리고,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죠? 설비를 보존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동안 시스템이 공장 자동화가 이제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현재는 이제 AI 기술을 이런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에 적용을 하면서 이제 좀 더 기존에는 어떤 실시간으로 어떤 장비 설비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분석하는 용도로만 썼는데 이제는 AI를 활용해서 예측까지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예측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불량률을 갖다가 줄이는 거죠. 예. 이미 불량이 발생하고 있는데 불량을 줄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정 개선인 거죠. 공정 프로세스 개선, 그런 의미에서 자동화인 거고요. 이 AI가 적용된 스마트 팩토리는 결국은 불량을 예측을 하는 거고, 그죠? 설비를 보존하는 거를, 설비를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수리하는 거거든요. 설비가 계속 부품도 갈아야 되고, 그 메테리얼이라고 해서 그 설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떤, 그죠? 자재가 있는 거잖아요. 자재, 소모성 자재들. 그 소모성 자재들을 사용하면서 설비가 계속 노후화되는 거거든요. 계속 수리해주고, 그죠? 24시간 설비가 가동할 수 있게끔 미리 예방 차원에서 부품도 갈아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고장이 난 이후에는 이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기 전에 설비 보존을 하는 겁니다. 근데 AI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그거를 미리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자는 그런 개념으로 이 AI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공정 과정의 결함을 탐지하는, 그죠? 탐지 예측한 서비스, 이제 이쪽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뭐 이런 거죠. 예, 공정 오류, 그죠? 예, 데이터를 이제 센서를 통해서 설비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계속 수집되다가 어떤 AI 학습한, 그죠? 어떤 학습한 어떤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해서 거기에서 설비가 뭐 예를 들어 일주일 후면은 이 설비는 고장이 날 가능성이 있다. 그 확률이 예를 들어 뭐 8, 90%다. 그러면서 그러니 때문에 부품을 갈아야 된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공정 오류는 이제 예를 들어 그 공정을 이제 설비가 막 진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진행하다가 부품의 어떤 이제 불량, 그죠? 제품의 불량이 항상 발생을 하거든요. 불량이 이미 난 걸 가지고 개선하는 게 아니라 불량이 날 가능성이 뭐 예를 들어 2시간 후면 불량이 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 오류 같은 거, 그다음에 이런 오류를 탐지하는 거죠. 오류.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영상 데이터, 어떤 제품을 사진을 찍어서 검사하는 그런 종류의 어떤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오류를 탐지하는 기술 쓰이고 있고요. 주로 이제 또 제품의 이미지, 그렇죠? 제품의 이미지 같은 이런 데이터, 제품의 이미지 분석을 해가지고 불량률을 검사하고요. 보통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어떤 제품을 사진으로 검사 설비라고 있죠. 별도로 있거든요. 이 검사 설비가 이 사진을 찍어요. 찍어서 여기 이제 불량률, 디픽이라고 이제 하는데 불량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표시를 해서 검사를 다방적으로 체크를 해서 사람이 검사하고 불량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검사 설비가 이미지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예. 아직까지도 사람이 대부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검사 설비에 AI가 이제 적용돼 가지고 이 AI가 이거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이게 불량이다? 아니다. 왜냐면은 이게 패턴이 이게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그죠? 이 불량이다 아니다를 갖다가 명확하게 판단하려면요. 기존에는 어떤 로직을 기반으로, 그죠? 불량인 사진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불량이다 아니다를 판단했어요. 하지만 AI가 적용된, 그죠? 이 검사 장비는 그게 아닌 거죠. 사진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량의 사진들을 학습해 가지고요. 새로운 사진이 왔을 때, 그렇죠? 새로운 사진이, 새로운 어떤 검사를 했을 때, 기존에는 없던 사진이었는데, 그걸 보고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AI는 아주, 그죠? 이 공장 자동화에 그런 면에서 아주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불량, 이 데이터가 일단 필요하거든요. 예, 불량인 데이터. 이게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불량이 된 이 사진의 데이터가 적어도 한 3만 장, 그죠? 한 3만 장은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죠. 이 불량을 일부러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어떤 이 불량 데이터를 데이터로 이렇게 모아서 저장해 놨다면, 그렇죠? 굉장히, 그죠? 해결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지금 운영하는 모든 공장의 데이터는요, 다 버려집니다. 다 버려집니다. 이게 활용이 되지 않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량 데이터를 다시 확보하는 거, 예,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적용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AI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학습용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로직 기반의, 그죠? 검사 소프트웨어보다도 AI가 더 검사 이런 이 오류를 잡아내는 게 확률이 더 낮은 거예요. 예, 그게 문제인 거죠. 마찬가지로 뭐그 장비 고장을 검사하고 탐지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장비가 고장이 나기 전에 사전 징후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그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이걸 판별하기가 어려운 거죠. AI가. 아직 애기랑,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부족한 거라고 인간으로 치면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고 똑같은 거죠.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판단력이 낮은 겁니다. 왜? 학습을 덜 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뭐 부품의 상태, 그죠? 부품의 상태 같은 거 분석해서 장비 고장을 예측할 수가 있죠. 결국 이 상태라는 거는 부품의 상태라는 거는 이미지일 수도 있고요. 어떤 텍스트성의 어떤 데이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이 스마트 팩토리 쪽도 지금 현재 활용되는 거는 다 이 이미지를 이용한 검사, 불량 인식 이쪽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기술이 가장 현재 가장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AI 쪽에. 그래서 이 제품들이 개발이 됐지만 아직까지 이게 오류 검사에 대한 탐지율이 아직까지는 낮다 보니까 많이 활용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구성 가지로만 계속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 중에 있죠. 예를 들면 이런 AI 스타트업 중에 뭐 어떤 회사들은 그죠? 결합 이미지, 아까 제가 말했던 결국은 이거 결합 이미지 가지고 불량 제품 탐지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쪽으로 AI 활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 관리, 공정 관리 최적화하는 쪽으로는 결국 뭐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요 공장을 관리하는 솔루션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미 기존에도 다 있는 다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도 이런 데이터들을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다 수집을 해서 로직 기반으로 어떤 알고리즘 기반으로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장비에서 이제 알람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 알람 발생을 뭐 사용자한테 실시간으로 알려준다거나 그 알람 분석해가지고 뭐 도표나 차트로 보여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사람이 보고 이제 분석해서 판단하는 거죠. 이 설비가 지금 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앞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지금은 다 그냥 실시간 데이터 기반으로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형태로 지금은 대부분 서비스들이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는 제공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쪽으로 만약에 AI가 이게 이제 활용이 되면 결국은 이 실시간 데이터들을 어,
어떤 분량이 될 만한 데이터들만 따로 학습시켜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서 이제 인간이 이제 뭐 차트나 도표를 보고 그 데이터를 보고 이제 그 판단을 했지만 AI가 그걸 대신 판단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공정 최적화를 해야 될 솔루션을 갖다가 AI가 제시해 주는 거죠. 설비를 뭐 보전을 해라, 예, 설비를 수리를 해라, 뭐 부품을 교체를 해라 이런 식으로 AI가 예측을 해서 알려주는 거죠. 예, 그 단계까지 가야 이제 AI가 적용된 완전한 그 스마트 공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산업 특화적인 AI 알고리즘이 필요해요. 예, 이런 모델들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설비 고장도 예측을 하고요. 제품 불량도 예측을 하고요. 공장 최적화를 시키는 거죠. 하지만 이 알고리즘 모델 이것 자체 개발하는 것도 어렵고요. 일단 학습 데이터가 너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예측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먼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스마트 팩토리 쪽은 일단은 이 AI를 가지고 뭐 예측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이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사실 먼저거든요. 예. 뭐 하이테크 반도체 뭐 OLED, LCD 같은 하이테크 산업은 이런 게 이미 다 수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는 AI 이 모델을 적용해서 테스트를 해볼 만하죠. 하지만 일반 제조 쪽은요, 이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하는 것도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부터 사실은 먼저인 거죠. AI를 적용할 게 아니라 이 데이터 수집이 먼저인 거죠. 데이터 수집이 되고 분량에 관련된 학습용 데이터가 몇만 건이 다 수집이 되면 그때 AI를 가지고 이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겠죠. 예,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들은요, 사실 인공지능하고는 사실 관련 없고요. 그냥 공장에 어떤 데이터들을요, 실시간으로, 그죠? 실시간으로 그냥 수집을 해서 이거를 뭐 이런 대시보드 형태로 그냥 예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이런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설비가 이렇게 있어요. 예. 설비가 EQ라고 이렇게 설비가 있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수집이 되면 이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서버를 통해서 이 중간에 서버가 있거든요. 예. 서버를 통해서 이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이제 분석이라기보다는 정리인 거죠, 정리. 예. 화면에 이미 어떻게 볼 건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룰에 의해서 그렇죠?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데이터들을 잘 정리해서 화면에 이렇게 그냥 보여주는 대시보드 형태를 보여주는 정도 수준. 예, 현재는 이게 일반적인 자동화의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AI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어렵고 지금 나와 있는 이 AI 스타트업에서 이 말하는 이 AI 뭐 서비스들은 사실 완전한 AI 서비스라고 보기 민망할 정도 수준들이 현재 대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마트 공장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그 적용이 지금 활발히 이제서야 이루어지고 있고요. AI가 적용되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갈 길이 멀거든요. 여기는 일단 센서 통해서 데이터 수집하는 것부터 사실은 안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